하이엄. 아니 제가 댓글을 보는데 수능이 거의 망한 것 같은 분들이 막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이나 이런 시험 관련된 콘텐츠는 제가 별 관심이 아예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짧게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상세하게 사주로 점수가 어떻고 공부 잘하는 게 어떻고 풀어줄 수는 있는데 그런 걸 해봤자 아마 많이 안 볼 것 같아. 사실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제 채널을 잘 안 보더라고. 그리고 채널에 생각보다 학부모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험생들도 별로 없어서 약간 나이대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짤막하게 이번 수능 시험이 어떤 글자가 있어야 유리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예측이나 적중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어떤 맥락으로 사주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거를 잡아가야 되는지 개념을 정리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걸 예측하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에요. 인터넷을 보면 시험 관련된 사주에 대해서 검색하면은 뭐 탐재라던가 아직까지도 이 시대에 뭐 문곡기인, 확단기인, 문창기인 같은 거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단 귀인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나한테 귀인이? 라는 생각이 스칠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문창, 학당, 문곡 뭔 뜻인지 몰라도 뭔가 공부 잘해 보이는 재질의 글자? 두근두근? 나 설마 공부를 잘하는 팔자일지도? 그럼 이게 있는 사람들은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전 국민이 뭐 이런 귀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잘했다고 하면은 전 국민 서울대생이죠. 제가 신살이라든지 뭐 이런 귀인 시리즈라든지는 저희 채널에서 잘 안 다루죠. 뭐 개강살, 도화살, 역마살 같은 종류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비중도 낮고 그냥 쉽게 말해서 재미랑 참고자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이번 수능은 이런 거 빼고 그냥 시험 자체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2023학년도, 그러니까 2022년 이민년에 수능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먼저 수능 보는 나이는 19살, 고3, 2004년, 갑신년생, 원숭이띠 분들이죠. 과거의 데이터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수능 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 현역보다는 재수생이 강세입니다. 단순히 공부하는 기간이 더 길어서 유리한 것일까? 그건 아니죠. 물론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시간만 긴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능을 치르는 사람과 연우는 지지에서 상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18년 무술년은 경진년생이 수능 치는데 진술충, 19년 기해년은 신사년생이 수능 치는데 사회충,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근데 지지끼리 이렇게 충이 된다는 걸 오행이 깨진다, 지장간이 깨진다, 뭐 이별이다, 실패다, 탈락이다, 박살난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렇게 강의하거나 해석하는 게 너무 많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 현역들은 뭐 해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떨어진다고 보는 거잖아. 상충이라는 건 부딪힌다는 얘기인데 무조건 다 상충 분리해가 아니라 연주와 상충하는 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보시겠죠? 현역들은 다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치만 우리가 해마다 수능의 난이도, 상황, 때로는 사건까지 다 다르게 일어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저한테 사주를 꾸준히 배우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 연이라는 것은 내가 속한 가장 큰 그룹, 가장 큰 법칙이라고 했어요. 우주로 치면 태양을 도는 지구의 궤도와 같은 거예요.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회로 치면 국가기관인 겁니다. 내 삶으로 치면 조상인 거고 부모랑도 같은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것,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갑자기 뭐 공중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 년지를 상충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러한 규칙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첫 번째 규칙은 뭐냐? 연이라는 내가 속한 사회, 국가와 상충하는 것이 불리하게 시작할 수밖에는 없다. 그럼 현역들은 뭐다? 상충이니까 불리한 입장인 거다. 그리고 또 봅시다. 세상은 내가 능력을 쌓는 게 중요할까? 운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할까? 무언가 중요한 것에 도전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결정이 나는 것은 운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갖췄다고 해도 운이 맞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 내가 만약 엄청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만 독보적으로 잘 볼 수 있을 테니까 불수능인 게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낮은 사람들은 너무 어렵지 않아야 변별력이 없어야 좋잖아요. 그럼 올해 수능이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올 건지를 예측을 해보도록 합시다. 말 그대로 예측이니까 너무 과몰입을 하지 마세요. 일단은 올해 모의고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시험 본 시기 2022년 6월 9일. 국어는 화작 기준. 1컷이 86. 수학, 확통이 91. 미적분 84, 기하 85. 영어도 킬러 문항이 굉장히 많은 고난이도였고, 한국사도 어려웠고, 탐구도 어려웠고,
이것들도 다 어려웠고 경제는 거의 핵 불난이도였고.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시기는 시험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년 병어월은 수기운과 화기운이 극렬하게 싸우는 시기예요. 어느 하나가 쉽게 지려고 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날짜만 보고도 난이도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개사일에 치러졌다는 거는 밸런스가 조금이라도 깨지면 이 수화가 무너지는, 전쟁이 터지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전쟁으로 치면 파병 경험 수십 번 있었던 전쟁 영웅들이 모여서 싸우는 거고, 축구로 치면 가장 잘하는 팀들만 모여서 챔피언스 리그를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같은 거예요. 지더라도 쉽게 안 지고 모두가 악착같이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때라는 겁니다. 그럼 올해 수능을 보도록 합시다. 2023학년도 수능일은 22년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사주로 치면 이민년 신해월 갑술일이죠. 수능을 보는 현역은 2004년생 갑신년생 원숭이 띠입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삼재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삼재 영상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수능은 현역 입장에서는 연지가 상충한다고 했으니까 불리하다고 했죠. 난이도는 불수능이라기보다는 변별력을 위해서 까다롭게 끼워 넣은 문제들이 골치 아프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는 불수능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수능이 미친 난이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험 장소나 시험을 치르는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이슈나 구설이 생기기 쉬울 것 같고, 수험생들 컨디션이 좋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옷을 따뜻하게 입고 음식 같은 걸로 탈날 수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슈가 생길 것 같은 음식은 피해야겠죠. 그리고 평소보다 방해되는 환경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평소보다 장고를 하게 되는, 즉 한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힐 수가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빠듯하지 않게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수능 자체가 타임어택이라 시간 내에 푸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판단력을 요하는 문제가 많아서 저처럼 옛날 사람들은 지금 수능을 보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수험생들이 다 대단한 것 같아요. 과목별로 나눠보면 1교시는 무진시, 2교시는 기사시, 3교시는 경오시, 4교시는 신미시, 5교시는 임신시 이렇게 나뉘는데 경계시가 껴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하죠. 이번 수능은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아요. 3교시가 조금 까다롭게 나올 것 같은데 2교시도 경계시에 껴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교시는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함정 문제가 끼어있다든지 논쟁이 될 만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사주에서 일진을 시간별로 쪼개는 법도 없고 이걸 사실 사주라기보단 전법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올해 수능 자체가 기본기에 충실히 공부를 따라왔으면 성과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개인 사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됩니다. 그럼 올해 어떤 사주들이 성적이 좋을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게 가장 궁금한 포인트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주에서 월지 중심으로 삼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상충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가 경쟁을 통해서 상위의 성적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주에서 삼합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갑목일간 같은 경우는 자기 머리에 비해서 평소 실력이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원국의 기토 같은 거 천간에 나와 있으면 막상 시험일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가 좀 있을 것 같아. 을목일간은 올해 시험에 임박해서 성적이 올라오고 있고 실전에는 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 점은 유리하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화일간은 재수생들이면 유리하다. 현역이면 불리하다. 병화는 성적이 좋은 편이에요. 근데 자기 눈도 높고 완벽하려고 하니까 강박증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긴장을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병화 같은 경우는. 정화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적 나옵니다. 어지간하면 성과는 다 좋을 거예요. 아마 일간 중에서는 가장 유리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토일간 중에서는 화생토가 되는 분들은 평소보다 실력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화생토가 잘 안 된다면은 그냥 평소 했던 대로 정도의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화생토 됐다는 것 자체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자기가 엄청 쥐어짜내서 하고 있다는 거라서 아마 번아웃처럼 올 것 같아요. 기토일간도 정화만큼 괜찮은 성적이 나오기는 하는데 기토도 마찬가지로 재수하는 분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정화나 오화가 있어야 성적이 나와요. 그래야 인서울 정도 성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금일간은 자기가 좀 방심하거나 나태한 부분이 있어요. 시험 당일에 실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간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요합니다. 임수일간은 컨디션 관리를 해야 돼요. 공부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체력이나 건강 문제, 집중력 문제, 시험일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험일에 실수하기 가장 쉬운 일간이에요. 개수일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와도 원하는 곳에 실패하면 현역인 개수인 분들 중에서 재수생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일간일 것 같아요.
개수는 수시 같은 다른 전형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풀어서 다뤄봤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제가 처음 해봐서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사실 어렵게 들어가면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는 얘기인데 좀 쉽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사실 제가 수능이랑 너무 먼 나이기도 하고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재미삼아 만들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컨텐츠가 재밌었다면 대학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유리한지, 취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뤄보고 싶긴 한데, 일간이나 천간마다 다 다루면은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종류 컨텐츠는 뭐 시기가 맞던지 수요가 좀 있던지 이렇게 해야 찍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는 조.9r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으로 받겠습니다. 양심 없이 먹튀하면 수능 망칠 수도 있다. 하지만 수능생은 이 영상을 보면 안 되겠지?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